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고등 내신 성적은 실력으로만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고등 내신 성적이 실력으로, 당연히 나뉘지 어떻게 실력으로만 가려지지 않냐? 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드릴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도움되는 부분들은 잘 새겨 들으시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그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각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좀 많이 다르죠. 그다음에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남고인가, 여고인가, 아니면 특목고인가, 자사고인가 따라서 출제하는 방식과 문제 스타일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신 시험은 인강만으로는 완벽하게 대비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나 일반고 중에 좀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입결이 좀 좋은 학교들이죠. 그런 학교들의 그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마음속 일타 강사는 보통 두 명인 경우가 많죠. 메가나 이투스 같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선생님 있죠. 그런 선생님 그다음에 한 분하고 지역 내 학교를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과외나 학원 선생님들, 요렇게 두 분이 마음속에 일타 강사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강의 그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아무리 좋은 수업도 그 학교에 맞춰서 어떤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까지 짚어주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 학교 내신을 좀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함에 따라서 학교 내신이 약간 대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현실은 앞으로 교육시장에서 지역 내 학원의 위치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도 아무리 인강이 발전을 해도 사실 지역 내 오래된 좀 크고 작은 학원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는데 학교 내신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입시에서 내신이 수능과 좀 결을 다르게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또 약간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역시 또 이런 분들 있겠죠.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진짜 중요하구나. 역시 정보를 얻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 정보만으로 엄청난 성적 반등이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 정보가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괜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괜히 부풀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뭐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어떤 정보를 좀 알기 좀 어려운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약간 체감을 하면서 그냥 겪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실력만으로 내신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 출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보통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을 제외하고 일반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주로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고, 만약에 조금 더 추가된다면은 학교에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그런 좀 크게 어렵지 않은 자체 프린트 정도로 수업이 진행될 건데, 하지만 정작 시험에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물론 그 문제들도 있죠.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거예요. 쉬운 문제들의 경우에는 개념서와 교과서만 깊게 봐도 대부분은 해결될 텐데요. 그 외에 킬러 문항이 문제예요. 그 킬러를 잡으려고 보통 센수학, 뭐 RPM 같은 그 유형서부터 심화 문제집인 블랙라벨까지 닥치는 대로 막 2회도 3회도 푸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성공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전 최소한 제가 가르치는 10년 동안 그런 문제집을 풀린 학생이 한두 명 또는 뭐 세네 명 이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게 우선순위는 일단 개념서 다음이 유형서가 아니거든요. 유형서까지 푼 학생들은 정말 풀 게 없어서 풀었어요, 전. 그 정도로 저는 유형서를 잘 안 풀리는 편이에요. 저의 최우선은 시험 범위 내에서 주변 학교 기출문제와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유형서를 사서 좀 풀라고 했던 거죠. 자, 이거 들으시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유형서를 좀 많이 풀어야 기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거를 몸소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형서를 너무 많이 풀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 유형들이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았고 그 부분 때문에 문제는 풀리는데 개념이 좀 구멍 나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아주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인식을 못하고 그거를 이해시키는데도 오래 걸려요. 아, 난 풀리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개념이 없다고 하지? 이런 반응이죠, 한마디로. 자, 근데 이거는 학생이 잘못이라기보다 너무 많이 그런 유형서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가 암기된 줄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한테 탓하기엔 조금 뭐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많이 가르치다 보면 유형을 많이 암기해서 풀었다는 게 전 느껴지는데 그 친구들은 아니라고 하죠. 그게 단적으로 이제 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킬러 문제들을 풀려보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이죠. 모의고사 30분 문제 같은 형태들을 많이 풀려보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좀 되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서 유형서 많이 푸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 뭐 저는 그래도 지금 유형서 많이 풀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아, 뭐 푸시더라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걸 좀 의식하라는 거죠. 유형서 많이 푸는 학생들 중에 혹시 나중에 문장은 많이 가져갔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 학생들이 만약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 상승을 다시 또 시킬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참고로 유의하시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려도 학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념서 이후에 바로 기출이나 모의고사가 좀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형서 같은 경우에 딱 한 권 정도 좀 깊게 풀어보고 기출이나 모의고사 형태로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주제와 맞는 건 아니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 시험 범위가 왜 이럴 수 있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고1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이 경우는 다항식부터 2차 부등식이나 여러 가지 방정식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그 이후부터 이제 도형의 이동, 맨 마지막 단원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인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험 범위가 좀 특이한 학교도 많이 있어요. 즉, 1학기 내용을 일단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한 두 단원 정도나 한 단원 정도 남기고 1학기 시험에서 안 끝내고 나서 2학기 중간고사로 넘기죠. 자,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각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전국에 있는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족보나 저희 내신 코치 같은 사이트 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이트에서 무료나 아니면 유료로 자신의 학교 3개년치 그런 문제들을 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목고사 사고 학생들 이야기는 좀 빼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지를 구하는 게 많이 힘들 거예요. 특목자 사고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특목자 사고는 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범위를 파악하고 있어야 입학 시즌이 되는 3월부터는 중간고사 대비라고 생각하고 중간고사 범위의 재점검, 저희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혹시 빠진 개념 없나 보는 그런 재점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오답 확인을 시작하면서 4월에서 5월까지 걸쳐지는 중간고사까지의 감각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신은 감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3월이 되면 진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 것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거의 3월 한 달은 적응하기도 바쁠 거고 몸이 거의 녹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선행을 좀 멈추고 중간고사에만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시험 보기 전 한 달 전부터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은 미친 듯이 수행평가가 이제 쓰나미처럼 막 몰려들 거예요. 자, 그때 공부할 시간 없어요. 수행평가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요, 그냥.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시험 한 달 전부터 나는 전 과목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내신 폭삭 망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학교, 자신이 들어갈 학교죠. 시험 범위 반드시 체크하시고
올해 또 다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와 안 하는 건 차이가 많으니까 반드시 그런 범위 내에서 자기가 3 월부터 재점검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이런 수행 평가가 몰려 들어오거나 막 이런 때 정신없이 부랴부랴 준비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요 부분들은 준비를 반드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자, 세 번째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특히 주요 과목 수업 시간. 자, 다 안다고 이제 대충 들으면 절대 안 돼요. 보통 학생들이 선행을 많이 나갔으니까 정작 학교 가서 본 수업 들어가게 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교과서는 또 문제 쉽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냥 뭐 엎드려 자던가 아니면 대충 두고 딴짓하던가 딴 문제집 풀던가 막 그런 친구 있거든요. 근데 자, 그런 친구들은 가장 멍청한 친구들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대한민국 1타 강사가 이것이 중요해라고 말해도 결국 학교 선생님이 그 문제 출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신은 1타 강사가 따로 있어요. 내신의 1타 강사는 누구냐? 저?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학생들 앞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진짜 학교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든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학교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수업을 잘 안 듣는 학생이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학생들을 위해서 살짝 수업 시간에 조용히 시험에 나오는 약간 팁을 주기도 하죠. 심지어 제가 옛날에 과거에는 수학은 상중하반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등부에서. 그러면 제가 상반 친구들한테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하반에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한다. 꼭 하반에 같은 중학교 출신의 친구를 그래도 좀 유지를 시켜라. 시험 때 이제 가까워지면은 암기 과목이나 주요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는 학생들만 이제 점수가 너무 많이 낮을까봐 학교 선생님들이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오는 부분들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는 좀 지금도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선생님이 이제 두 분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반마다 좀 다르게 선생님이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두 분 정도가 들어가시게 되면 성향이 다르시다 보니까 어떤 다른 수업 들어간 선생님은 말을 해주는데 자기네 반 선생님은 말을 안 해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교우 관계는 분명히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야, 우린 이거 나온다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 네 번째로는 내신 시험은 속도전이라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는 그나마 100분을 주니까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인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와 똑같은 50분 시간의 문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빠르게 풀고 킬러 문항에 투자할 시간을 벌어야 돼요. 또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지 첫 장부터 좀 어려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 있죠. 문제를 건너뛰고 풀 줄 모르는 친구. 그 문제 띄고 건너 풀면 막 불안해서 못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정말 답이 없어요. 계속 못 볼 가능성이 커요. 3년 내내 내신 결과 얻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유형서 푸는 것보다 기출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40분 정도 타이머 맞추시고 미친 듯이 집중해가지고 자신이 가진 최고 속도로 푸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야 돼요. 실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고 있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아무리 초중 때 심화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도 자사고, 특목고, 유명한 일반고는 그렇게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100점인 괴물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학교에서는 그럼 출제 난이도를 더 올려버려요. 그럼 이걸 십수년간 반복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한두 개 틀리고 다 맞고 이러는 친구가 내신 등급은 낮은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심지어 경기나 지방 쪽 과학고 학생들은 모의고사 점수도 안 나오는 친구 많이 있어요. 이런 기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내신 시험이 애초에
100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거예요. 중학교 때 100점 맞는 거에 익숙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100점을 안 노릴 수 있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상대평가예요. 학교에서 100점 못 맞도록 만들어 놔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심한 문제 잘 풀어도 학교가 50분 동안 문제를 모두 못 풀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시간 압박을 처음부터 주는 거예요. 킬러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시간 압박 문제들을 계속 주는 거죠. 중킬러 문제들만 가지고 시험지를 꽉꽉 채워요. 20문제 가까운 문제를 계속 채우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 보는 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막 실수가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그럼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게. 시간을 많이 주면 어렵지 않은 시험인데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다 풀 줄 아는 문제인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자신의 능력 밖의 시험지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어차피 수학은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일부는 맞는 이야기인 거죠. 어떤 학생은 진짜 때려 죽어도 시간 압박 들어오면은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100점 맞긴 사실 힘든 거죠. 자, 그렇다고 100점을 꼭 맞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친구는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괴물 같은 초능력자인지 이렇게 평범하게 공부했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노력했는데 시간을 버티지 못한 거라면 빨리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다 풀지 말아야겠다. 보통 학생들이 첫 중간고사 망쳐오는 흔한 패턴이 시간이 없어서 허둥지둥 되다가 이거저거 막 손대고 하다가 실력 발휘 못해갖고 실수한 거 플러스 킬러 문항 틀리는 케이스예요. 자, 이런 학생도 있어요. 문제 미친 듯이 담금질 해가지고 유형서 뭐 10바퀴 막 20바퀴 돌리고 나서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어려운 문제는 다 맞아요. 킬러 다 맞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근데 실수해서 두세 개씩 계속 틀려요. 이런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을 해요. 나 어차피 어려운 거 맞았으니까 쉬운 건 실수니까 뭐 나중에 잘 보겠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런 학생들 제가 쭉 지켜본 결과 대부분이 계속 실수해요. 재밌는 건 그래도 어려운 거 풀 수 있으니까 라고 하겠지만 근데 그 실수 언제 고쳐질 것 같으세요? 진짜 본인이 엄청난 노력, 각성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못 고쳐요. 근데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 가다가 자기 깨달은 순간 이제 고3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수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고3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수능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은 한두 개로 표점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 킬러 풀고 다 풀어도 또 쉬운 거 실수해서 나오면 표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해요? 지금 설마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선행 미친 듯이 나가고 뭐 달려온 학생들 특히 대부분은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실수부터 잡아야 돼요. 그럼 아까 저는 시간 압박 들어오면 100점을 못 맞는데 무슨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다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시간 압박도 못 버티고 있는데 실수까지 해버리면 어차피 계속 점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를 자꾸 계속 가잖아요? 자기가 실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지금 나와 있는 정말 킬러 문항이라 하는 것들이 결국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것들이 킬러가 아니에요,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중요하면서 빠져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들, 고3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결국 수능에 나왔던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1 때 나오는 킬러와 좀 배가 달라요.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고1 때 킬러를 내가 시간 내에 못 풀었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도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 고2, 고3 됐어도 시간 압박 때문에 킬러 못 풀면 어차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수라도 잡고 가시면 최소한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자신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그냥 실수를 나는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 좀 맞았다고 난 잘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자기 자각을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도 어쨌든 또 실수해서 틀리고 나는 시간 없어 갖고 퀴즈 못 풀었네. 또 틀리고. 그럼 결국 비슷비슷해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실수라도 자꾸 가면 분명히 기회는 또 찾아와요. 그게 수능이 됐든 아니면 내신이 됐든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그렇게 좀 실수를 잡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실수를 잡으려면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신 시험이 빨리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이란 얘기예요. 그런 학생들은 시간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요? 자기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문제들을 가만 보면 일부러 문제 중에 몇몇 문제들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실력이 있는 친구라면 그런 문제는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 문제를 안 풀어야 돼요.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안 푸는 거죠. 쿨하게. 그 시간에 실수한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푸세요. 보통 학생들이 고1, 고2 때 내신만 생각하다가 고3 때 가서 딱 왔더니 내신 점수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점수잖아요? 그럼 그때 부랴부랴 수능 준비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모의고사도 같이 가져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때 굉장히 큰 희망들이 많이 생겨요.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내신 시험은 학생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친 시험이에요, 진짜로. 그냥 말이 안 되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내신은 애초에 대부분의 학생이 잘 볼 수 없는 시험이다. 학생에 따라 노력만으로 100점을 못 맞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최우선이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노력을 해도 100점을 못 맞는 학생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것은 시간 압박에 굉장히 민감한 학생들, 진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압박을 받을 때마다 얘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제가 책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갑자기 책 소개요? 예, 갑자기 책 소개 해드릴게요. 자,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책은 바로 스탠퍼드 수학공부법이라는 책인데요. 자, 여기에 써 있는 글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5가지 내신 시험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들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학생의 약 3분의 1 정도가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을 보면서 수학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션 베일록과 그녀의 동료는 MRI 영상을 통해 사람들의 두뇌를 연구했는데 계산하는 중에 결과를 빠른 속도로 기억하는 부분인 워킹 메모리가 우리의 두뇌 속에 있고 바로 그 부분에 수학 지식이 저장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부분이 차단되어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을 꺼낼 수 없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간다. 워킹 메모리가 차단되고 불안감이 커지는 현상은 특히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과 여학생들에게서 자주 일어난다. 적어도 3분의 1가량의 학생들은 시간 제한이 있는 수학 시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환경에 학생들을 방치하면 수학을 포기하게 된다. 현재 만 5세까지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겪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학생들을 쇠약하게 만들고 가끔은 평생토록 그렇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바로 시간 제한 시험이다.